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 계속 오를까요? 대박이네요, 요즘. 요 질문도 있고요.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서 묶을게요. 달러가 결과적으로 1350원을 돌파했는데 돌파 전에 어느 전문가는 국가에서 돌파 못하게 방어를 할 것이다 라는데 현재 나라 사정상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가요? 못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서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순리에 따라 냅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고요. 또 1370원 넘어가는데도 주식시장으로 인해 외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환율 방어에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겠죠. 내려오긴 했지만 고점은 82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1330원 정도 할 때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1350원으로 올라가더니 오늘은 1380원까지도 튀더라. 안 한 게 아니라 막을 수 없는 게 맞죠. 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요 이야기 때문에 환율이 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무슨 발표 났어요? 오늘 PPI 발표되면서 CPI에 울고 PPI에 웃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나오진 않았다. CPI는 심각하게 나왔죠. 근데 PPI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웃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PPI까지 발표했는데 CPI처럼 급격하게 높게 나왔으면은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금리 인상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또 9월로 후퇴했다 혹은 연말에나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PPI 발표되니까 오히려 환율이 더 튀죠.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니까 환율이 튄다 자꾸 이런 인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괜찮을 것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거니까 지금의 침체는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에헤라 디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자금 빠져나갑니다. 저희가 계속 달러나 미국 채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했을 때 미국 채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한국 채권을 사겠어요? 미국 채권을 사겠어요? 결국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한다가 아니라 금리를 많이 내리게 되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다는 소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정부 부채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침체 대비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데 안전자산에는 금, 달러는 어차피 미국 채권이랑 연동하니까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은 금은 이미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달러로 이동하면서 환율이 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00원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현실이다. 그럼 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 메리트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까지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유리한 점이 많죠.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위험자산 투자하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하라고 부추겨 주죠. 또 아까 금투세 말씀도 하셨는데 금투세도 막 폐지해 주면서 외국인 수요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위험자산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세요. 이런 거 하고 있죠.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3에서 3.5%로 올랐지만 시중금리는 기준금리가 2.5%인 수준까지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예금 시장에서는 한 15조 이탈했다고 하고 지금 요구불 예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도 슬금슬금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위험자산을 가지고 장난질이 치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본도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있죠. 특히 주식시장이 떨어지니까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주워놓고서 나중에 튀면 가게에서 개인들이 살려고 할 때 팔아먹으려고. 근데 실질적으로 환율이 저렇게 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팔고서 요구불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 가지고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질 만한 어떤 상황이 있나요? 위험자산이 무너지면 경제가 좋아집니다. 거품 빠지면은 일단 투자하면 망하는 거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들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무역 수지를 가장 많이 올리는 나라는 어디다? 1번 대국, 2번 중국, 3번 소국.
중국이죠. 중국 경기 침체되고 있죠. 일본 경기는 괜찮아요? 어디로 가겠냐? 지금 우리나라 주요 인원들도, 핵심 인원들도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엄청나게 키운다고 하면서 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현재 사정상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승리에 따라 냅둔 걸까요? 손 놓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보셨을 때, 자, 지금 외환 보유고가 실질적으로 줄고는 있죠. 물론 달러 강세에 따라서 평가액이 낮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용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 다 쓸 수 있다라고 말만 해놓고서 그래서 실제 얼마 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가용 외환 보유고가 충분했으면은 환율이 이렇게대로 계속 두고 있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1,300원대는 경제 위기 때 오는 환율입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을 때 1,300원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1,400원, 1,500원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경제 위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1,350원, 1,380원 이렇게 팍팍 튀고 있는데도 왜 환율을 잡지를 못할까요? 가용 외환 보유고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외환 보유고가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달러를 바꿔가지고 시중에 달러를 풀어서 시중에 달러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가 많아지더라도 공급이 많아져서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죠. 근데 풀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특히 한은에서 지금 정부한테 마통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억지로 비집어 열어가지고 한은한테 마통 7조 또 받았죠. 근데 작년에 한은 마통 말고 정부 적자 메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썼던 게 뭐예요? 지금 뭐 138조니 110조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87조가 나왔잖아요. 그거 어디서 자금 마련했어요? 그 중에 태반은 외평기금에서 마련했죠. 외평기금 20조 어디서 나왔어요? 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달러를 풀었죠? 달러를 풀면서 그만큼 원화를 가져온 거죠. 그게 20조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튀고 정부는 재정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럼 환율도 잡고 정부 재정 적자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거고 달러 풀어가지고 외평기금을 원화로 바꾼 다음에 또 정부에다가 정부 재정으로 사용한다. 이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현실이다. 결국에는 위험한 나라들이 자금이 빠진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금 엔화 봅시다. 엔화. 엔화는 준기축통화로서 경제 위기 때는 엔화를 사야 된다. 이런 인식이 세계적으로 있었죠. 2008년도나 뭐 이럴 때. 근데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죠. 엔화의 장점은 뭐예요? 엔화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심리가 있죠. 왜냐면 미국 국채든 혹은 자국 국채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은행이나 혹은 거기에 국민들이. 그래서 경제 위기 때는 엔화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엔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도 지금 불안하니까 그렇죠. 일본도 지금 금리를 올렸고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결국엔 여파를 미쳤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거고 거기에 중국도 상태 안 좋죠? 한국도 상태 안 좋죠? 일본 자체는 상태 좋아요? 그럼 엔화도 저렇게 위험해진 상황인데 원화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당연히 못 막는 거고 앞으로 계속 못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막을 거예요? 세계의 경제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위험자산 투자하기 좋은 나라다. 외국인들이 들어가지고 위험자산 가지고 장난치기 좋은 나라다. 요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치프림이요.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아직도 눈이 돌아 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쳤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둘째 치더라도 부동산 거품 같은 경우 미국은 괜찮아요? 중국은 이미 무너졌고 우리나라는 미쳤다고 계속하고 계속 아직도 더 오를 거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뭐 부동산 하는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강남은 거주 요건이 좋고 엄청난 상급지라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뉴욕보다 상급지예요? 뉴욕보다 비싸. 도쿄보다 상급지예요? 도쿄보다 비싸요. 홍콩보다 상급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눈이 콩깍지가 씌이고 뒤집힌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말들을 믿고. 왜? 주식은 잘 모르겠고 코인은 더 모르겠고 금은 지금이야 폭등했지 부동산처럼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현실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기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빠지고 있다는 상황은요. 첫 번째,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자산이 옮겨가고 있다. 다만 이제 위험자산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파와 위험자산이라고 말하는 파가 지금 갈리고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주식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거고, 그럴 때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양털 깎기는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양털 깎기의 그 현상까지는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고의적으로 다른 나라들 죽이려고 양털 깎기를 한다. 요거는 음모론까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와서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금리 내리는 상황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으로 자금 빨려 들어가면서 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달러는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경제 위기는 올 수밖에 없고 미국발이 됐든 중국발이 됐든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든 지금까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이 다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어요. 소상공인 괜찮아요? 중소기업 괜찮아요? 아니면 수출 기업들 대부분이 괜찮아요?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주식 시장은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무것도 없다. 다 빚으로 쌓는 것들 뿐인데.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다. 달러 가치가 고점일지 아니면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